안녕하세요. 자담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손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무시무시한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범죄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 세금계산서와 관련돼서 즉 정상적인 방법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사실과 다르게 발행을 하거나 실질적인 거래가 없지만 허위로 가공으로 발행된 그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조세범 처벌법 그리고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한 그 법률 있잖아요. 특가법이라 그러는데 이 법 등에서 우리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수많은 얘기들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얘기, 그리고 두 번째 특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내용까지 제가 간략하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그리고 허위 가공의 세금계산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어디가 더 안 좋다고 보십니까? 어느 부분이 더 우리 법에서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얘기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요, 우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1항에서는요, 실질적인 거래가 있지만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에게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이제 미발급이죠. 그리고 거짓으로 기재해서 뭐 사업자 등록 번호라든가 공급가액 등을 이제 거짓으로 기재해서 발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그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에서가요, 이제 똑같이 1년 이하의 징역,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그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그 규정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발급받은 자입니다. 즉 1호에서가 보면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실질적인 거래는 있었지만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을 발급받은 행위까지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우리가 조세범 처벌법 10조 1항 2항에서는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조세범 처벌법 제4항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가 아주 빨갛게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가공이 아예 없는 거예요. 실물 거래가 없는 겁니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은 행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거래는 있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혹은 이제 잘못 기재해가지고 그렇게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또는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인데, 실물 거래가 없이 허위로 가공으로 이제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요, 어떻습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굉장히 가중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조심하셔야 될 사안이, 직접적인 행위자를 하거나 이제 한 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규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행위를, 자, 사망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요, 중간에서 중개상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똑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무사나 공인중개사, 저 같은 사람이죠, 변호사가 이런 행위를 만약 알선한다라거나 중개를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2분의 1에 해당하는 그 형을요 가중처벌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과 관련돼서, 즉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이제 허위로 이제 발행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5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세범 처벌법에 대한 이 10조의 내용을 조금 더 풀어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사망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러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즉 실물거래 없이 이제 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그 행위에 대해서는요,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사안들이 들어가느냐,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뿐만이 아니라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자기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까지도 포함되고,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라고 해서 그 범위를 좀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까지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재화라든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세범 처벌법에 대한 그 10조의 1항과 이제 2항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더 보시면은요,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실물 거래는 있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즉 미발급이죠. 이런 게 우리가 10조 1항에 이제 해당이 되고, 또한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받으면서 실물 거래는 있지만 공급자와 통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이제 부풀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허위 기재를 한 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러한 행위는 역시 우리 조세범 처벌법 제2항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될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의 허위 기재를 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까지도 역시 우리가 10조 조세범 처벌법 10조 1항에 정한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서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어마어마한 얘기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세금 계산서 교부 위반 등에 대한 가중 처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특가법 하잖아요. 어째서 특가법, 자, 이제 줄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특정 범죄 가중 처벌이니까 이제 특가법이라고 하겠죠. 여기서는요, 여러분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옵니다. 즉, 보시면은 첫 번째가요, 특가법 8조의 2의 1항에서가 영리를 목적으로 우리가 조세처벌법 제10조 제3항, 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자, 3항, 4항, 여러분 아까 보셨죠? 실물거래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가공으로 발급한 경우에 어떻습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사항이죠. 자, 조세범 처벌법 10조 제3항 제4항인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합니다. 저 보시면은 1호에서가요, 세금 계산서 이제 기재된 그 공급가액이 여러분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하고요. 그리고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지만 50억 원에 이제 미달을 한다. 그러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가 이 1항의 경우에도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이제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그리고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그 벌금을요 같이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특가법 8조의 2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에서 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라고 해서 이렇게 가중처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게 뭔 뜻이냐? 우리 대법원 판결과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요, 영리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이제 이득을 목적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대법원에서가 영리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거짓으로 기재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 공제받으려는 목적도 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가법 제8조의 2에 해당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요. 우리가 이 영리라 함은 이 무거래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라든가 허위 기재한 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제출 행위, 즉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그 행위 자체로 하는 이런 행위뿐만이 아니라요. 여기서 더 확장돼 가지고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우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공사 수주를 받거나 유지하려는 경우 있잖아요. 그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죠. 대출 목적이라든가 어떤 일을 수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이런 어떤 영리 목적으로 이제 하는 건 경우죠. 이러한 경우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범위를 조금 더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오늘 얘기 이 엄청 지금 폭우 다음에 지금 폭염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폭염 속에 여러분 어떻게 좀 선을 하셨습니까? 좀 아재 개그를 제가 좀 떨고 있는데 좀 썰렁하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무시무시한 뭐 전설의 고향도 요즘 무시무시한데 전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좀 우리가 세금과 관련돼서 좀 무시무시하고 우한이 이제 다가올 수 있는 그래서 몸이 좀 서늘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좀 어마무시한 얘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범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그리고 허위, 가공의 세금계산서 중에 어느 쪽이 더 안 좋은가? 여러분 아시겠죠? 허위 가공 세금 계산서와 관련돼서가 여러분 굉장히 좀 안 좋잖아요. 조세범 처벌법이라든가 특가법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법에서만 보더라도 굉장히 그 부과하는 형량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금 계산서 갖고요 장난하지 마세요. 주위 애들 많이 이제 없으셔야 되는데 혹여나 계시다 그러면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세청에서가 이제 내걸고 있는 그 말처럼 성실 신고가 가장 절세의 지름 최우선의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매도 먼저 맞는 게 좀 낫다고 세금 낼 때 물론 기분이 안 좋죠. 안 좋고 좀 쓰리잖아요. 왜냐면 자금도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자금도 지금 부가세 처리인데 아마 이번 부가세도 이제 내시려 그러면 여러분들 세금 뭐 대출도 끌어오시고 아니면 뭐 있는 거 팔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 엄청 안 좋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서 나가시는 게 최선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정도를 걸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먼저 선발적으로 이루어놓은 그런 어떤 그런 자리에 먼저 가서 무임승차하려는 그런 태도도 버리셔야 될 것 같고 여러분만이 그런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걸어가는 그 방법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그 자세를 갖도록 제가 주제넘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